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코스닥이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20일 이평선을 랠리 이후에 처음으로 이탈했고 5일선과 2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경계감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코스닥 랠리의 주도주 바로 화장품주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산성 LNS도 전 거래일까지 좀 조정 양상이었는데요. 역시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바로 전 거래일에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장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0% 강세로 가까스로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냈고요.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는데요. 어떤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신약이나 또 다른 기술 수출이나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대목들 예상하면서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압축적인 대응 전략을 펴면서도 또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또 꾸준히 모니터를 하면서 엿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요즘 시황에 대해서 이런 도종환 시인의 시 제목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렇게 지금의 흔들림을 강세장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론인데요. 자,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또 조정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기회될 수 있을 만한 대목 없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종 캐스터와 함께 보시죠. 네, 지수는 성장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조금 더 나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현재는 다소 좀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조금 더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바로 전거래일이죠. 코스피 지수는 아주 소폭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하락이 멈추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장 조금 더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1.21%,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어느덧 지수는 2110포인트도 이탈을 했습니다. 2106.40포인트. 이번 조정을 두고 많은 증권가에서 2100포인트까지 갔다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100이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요. 어느덧 이렇게 서서히 빠지다 보니까 2100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오늘장 완벽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을 벗어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파락 출발해서 21선 밑에서 시가 형성됐는데 계속해서 장중 저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데요. 우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 구간대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떨어져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놓여있는 모습 2105.99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이어서 수급도 확인하겠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이 600억 원을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쪽이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 쪽에서 662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뚜렷하게 좀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사든지 팔든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낙폭이 가장 깊은 업종이 바로 증권 업종입니다. 업종 지수가 자그마치 6.73%나 밀려나고 있는데 지수와 가장 좀 민감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밀려나면서 오늘장에서 비교적 큰 충격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가량 밀려나게 되면은 지수는 약 7포인트, 8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영향이 있는데요. 업종에도 비교적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선의복, 의료정밀, 은행까지 2% 안팎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승하는 쪽 보시죠. 지수가 전반적으로 1%대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하는 업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딱 세 업종이 플러스권에 놓여 있는데요. 운송장비 쪽, 자동차, 조선 양쪽 다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금속, 통신 아주 소폭의 플러스권 내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은요,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혹은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약간의 기술적 반등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서 이 운송 장비 쪽이었는데요, 자동차, 조선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면은 현대차 3인방 그리고 조선주까지 좀 담아봤고요. 여기에 전거래일 51주 신저가를 나타냈던 네이버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자동차주들은 그동안 원엔 환율, 이런 환율 환경이 좀 부진했고 여기에다가 또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발목을 좀 잡고 있었죠. 그런데 많이 좀 조정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는 이 3인방이 모두 다 플러스권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쪽 보시면은요, 간밤에 국제 유가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WTI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40달러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서히 반등 기조를 띠면서 이제는 60달러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따라서 조선주들 지금 시장 대비로는 좀 선전을 합니다. 삼성중공업 1%대 상승이고요. 현대중공업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약간은 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지난 거래일이었죠. 월요일에 상당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의 기술적 반등 나타나고 있는 흐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우려를 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증권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 한 종목도 제외하지 않고 일제히 마이너스권이고요. 낙폭이 상당히 좀 깊어서 들고 계신 분들 걱정이 크실 텐데요. 보시면 KTB투자증권이 10%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SK증권 7%대. 대우증권이 9%나 밀립니다. 현재는 15,000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18,000원 선까지 좀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수가 밀려나면서 함께 최근 들어서 상당히 단기간에 크게 밀려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중 저점에 놓여 있고요. 그 밖에도 시세를 냈던 증권주들 동반해서 하락합니다. 삼성증권도 8.7%나 하락이네요. 유안타증권 7%대, 유진투자증권 7.8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증권주들 지수의 조정과 맞물리면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관심주는 한섬입니다. 어떤 레포트 준비되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사실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들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SK네트워크스, 삼성 SDS, 서울반도체, LG노텍 이렇게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들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 보고자 현재 정배열 추세에서 21선에 걸려있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섬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KDB 대우증권 한국 최고의 브랜드 의류업체라는 제목을 달면서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나온 리포트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다양한 자체 브랜드의 성장이 재개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과 마인 같은 브랜드들은 글로벌과 경쟁에서도 충분한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고 브랜드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해외 진출 모멘텀도 기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네, 타임의 매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해부터 대표 브랜드 타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체 브랜드의 성장 재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고가 라인업이 역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타임과 마인 등의 실적 강세는 이례적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한섬의 브랜드와 디자인, 품질 경쟁력이 글로벌 업체와 대비해서도 충분히 뛰어남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소비 시장의 성숙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해외 진출 모멘텀도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고가 브랜드의 주요 채널인 백화점의 시황 악화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4월 말에 나온 리포트, 4월 23일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 한섬 P&D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3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이 한섬 P&D라는 자회사 지분 매각, 비효율적인 자회사를 매각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 실적 개선의 효과까지 기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4월 22일 한섬 자회사, 한섬 P&D에 대한 지분 31.8%를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매각 대금은 800억 원이며 부동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번 매각이 여러 면에서 한섬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200억에서 300억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2분기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또 한섬 P&D가 연간 50억 원 전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이 50억 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또 같은 날 나온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인데요. 본연의 가치를 보자라는 제목입니다. 목표 주가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를 보시죠. 적자 법인을 매각 결정했다는 측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올해 한섬의 별도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타임과 지난해 도입했던 수입 브랜드의 매출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현재 한섬의 4월 말 기준 주가 지금보다 한 10% 낮은 주가였는데요. 그 주가 수준 PER 10배, PBR 1배 수준입니다. 역시 적자법인 한섬 P&D 지분 매각 이슈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올해 한섬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 영향을 포함해서 각각 14.7%, 2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임과 지난해 도입한 수입 브랜드들의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12개월 선행 추정 실적을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39,000원에서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 세 가지 리포트 39,000원에서 47,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2.8% 하락한 34,300원. 한섬에 대한 분석들 알아봤습니다. 시장의 특징 이어서 보시죠. 네. 낙폭을 좀 줄이나 싶었던 코스닥이 다시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시장 모두 다 1%대 하락인데요. 오늘 영 답이 나오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시죠. 현재 지수 흐름입니다. 670선도 이탈했습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 1.36%의 하락입니다. 668.5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일봉인데요. 이전 거래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20일선 완벽하게 이탈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보다 약간 좀 떨어져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낙폭을 좀 줄여가나 싶었거든요. 9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다시금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좀 방향을 트는 흐름이고요. 현재는 장중 저점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기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기관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팝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관 쪽 코스닥에서는 125억 원의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이 좀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 개인 쪽도 사실 오늘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지수를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한 25억 원 정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규모로만 매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기관의 거센 매도에 좀 힘없이 밀려 내려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이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질타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된설이, 악영향이 전반적인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홈쇼핑주들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 소비자 환불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야기가 좀 이번 주 후반에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홈쇼핑 쪽에서 실적이 꽤 큰 규모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환불이라든지 이 부분도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홈쇼핑주도 3인방 보겠습니다. 일제히 마이너스권입니다. 특히나 현대 홈쇼핑의 낙폭이 깊습니다. 현재 4% 정도 밀려나고 있고 GS 홈쇼핑, CJ 오쇼핑도 2% 안팎의 약세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죠. 내추럴 엔도텍 오늘 4거래일 연속해서 하한가고요. 바로 하한
상한가로 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현재는 5천 주도 안 됩니다. 매도 주문만 쌓여가고 있고요.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상처뿐인 내추럴 엔도텍 사태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도 좀 더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들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띠는 가운데서도 솟아날 구멍 역시나 대세 화장품주가 될까요? 우선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좀 들죠. 빨간불, 실로 오랜만에 보는 화면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 대체로 플러스권 내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재료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에서 좋아하는 고정적인 두 가지 재료죠. 바로 실적과 M&A인데요. 우선 실적 파트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산성 LNS. 이름값을 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좀 나왔죠. 삼성 LNS 1분기 영업이익이요. 1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000%가 넘는 성장. 이 얘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놨다는 겁니다. 호실적 기록의 강세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LNS 이런 호실적은 어느 정도 좀 예고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에도 지수 밀려났는데 홀로 플러스권 내 장대 양봉을 뽑아놨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LNS 5.6% 가까이 오르면서 96,200원, 현재 10만 원권 재탈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M&A 관련된 내용들 좀 챙겨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약간 생소한 종목 있으시죠? 이스트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중국 국적주로 분류되는 이 종목이 지금 화장품주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중국 국적주 스포츠웨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난 4일이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인수를 해서 정관을 변경해서 신규 사업, 이 화장품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보통 이런 M&A 이슈가 나오면 잘 움직이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이죠.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에 함께 선전해주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